예, 이제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서가 거의 이제 후반부로 넘어와서 이제 종반전인데요. 이제 9회차입니다. 그러니까 10회, 11, 12회 남았고요. 10회까지는 이제 줌으로 하니까 오늘은 이제 이순신의 이제 상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역사 인물이나 이걸 볼 때 이제 다양성이라는 관점 또는 다각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순신에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뭐 황현필도 썼고 수많은 이순신 책이 있지만 이순신을 단지 역사의 어떤 인물로서의 그 전기라든지 인물로서 또는 사건으로서의 그 역사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중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 인물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개인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그 이제 제가 단 우리가 이제 신채호 역사 이식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 거기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답사 그걸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건 단재를 연구한 게 아니에요. 단재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없어. 예. 그러니까 피상적인 거죠.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순신을 볼 때는 과거 속의 이순신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순신, 그리고 내일의 이순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선생님들은 이제, 이번, 다음 하고 이제 이것이 끝나면 지도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적인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제 아홉 번째로 이제 이순신의 영적 서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데 이제 세 개의 관점으로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 먼저 이제 이순신의 얼굴들입니다. 지금 이순신 TV에 보면 재생 목록을 해서 다른 쪽에서 한 것을 이렇게 지금 링크를 해서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순신의 얼굴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이순신 TV에 이제 지금 이 뒷부분에 이제 제가 그걸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서성경 선생님이 그때 그 3월 1일 날 답사하면서 아마 집으로 가면서 키네마스터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편집한 게 그 하나뿐이라서 지금 그 하나만 지금 우리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거 다 링크 걸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유는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순신에 대한 그 여러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한 것은 이제 이거 처음이니까 간단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얼굴이 이제 대중으로 나온 것. 그전에는 이제 사당에 있었으니까 사당에.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나온 것은 1908년도 대한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장세기 선생의 대한역사 책에 요 분이 이제 이것은 어디에 근거했는지 모릅니다. 대중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대한매일신보라든지 이제 여기에 이순신은 나오지만 얼굴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예.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이 한국화를 그리는 심전이 1918년도에 그려놓은 내가 수레에 앉아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1931년도에 그 그 동광이라고 하는 잡지책에 실려 있는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서로 비슷합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이걸 보는 순간에 이게 뭐 이렇게 얼굴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무식적으로 이렇게 각인된 것 같아.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좀 온화하면서도 좀 이렇게 통통한 덕이 조금 있는 모습의 이제 이순신 장군인데 문제는 1908 중요한 것은 1908년도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그 황희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도 했고 민족사학의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일본인들이 자꾸만 역사를 왜곡하니까 이제 조선 역사, 신편 조선 역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중등, 고등 이렇게 조선 역사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여기 있는 것 왼쪽에 있는 것 조금 흐리지만 오른쪽에 이 네 명의 얼굴 가운데 제일 그 좌측에 있는 요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죠. 이렇게 머리 박립이라고 하는 거 쓰고 계신 분 이렇게 그래서 요 얼굴과 요 앞쪽에 있는 얼굴 비교하면 서로 비슷하죠. 1908년도 얼굴과 황희든의 얼굴을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920년대 동아대 박물관에서 만든 요 이순신 장군의 이런 형태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쪽에서 봤던 요거 황희돈 요게 이제 중등 조선 역사에 있는데 요 얼굴하고 요 얼굴이 이제 약간 그림은 좀 다르죠. 요 얼굴과 요 얼굴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요 자체가 이렇게 쪼그러져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이순신 장군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요 얼굴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분이 이제 1920년대 이순신 장군의 얼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얼굴은 표준 영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분의 영정이 이렇게 전해진 게 없으니까 예, 현재로서는 어떤 얼굴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예. 사당에 있는 얼굴도 다 이렇게 추성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이렇게 제자들이 많으면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을 모셔놓고 화백을 불러다가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회갑을 전후해서 그래서 이제 회갑이 되면 그걸 이렇게 진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40살에는 주로 초상 안 그래요. 예? 예, 좀 건방지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초상화를 남기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 자, 그리고 이제 한산도 재승당에 있는 이순신 장군 얼굴입니다. 여기, 어, 여기 왼쪽에 있는 얼굴이 좀 더 세밀하면 이제 여기 오른쪽 겁니다. 오른쪽 거. 예. 보이죠? 예. 요 얼굴이 한산도 재승당. 예. 그러니까 사당에 있는 얼굴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무신의 얼굴보다는 좀 문신에 좀 가까운 얼굴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드리겠습니다. 1932년도에 이제 이런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나왔던 얼굴을 가지고 이제 요 형태로 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고 예, 무인으로서 좀 다부진 모습의 예, 이상범이 그린 그래서 요게 이제 1932년도 현충사 중건할 때 봉안됐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옛날 군복을 딱 입은 모습에다가 예, 이렇게 눈을 쫙 치켜 올리고 수염이 딱 나니까 좀 다부진 모습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오른손에 지휘봉을 딱 들고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영정들이 뭐 동아일보라든지 다른 데 있는 것하고 서로 비슷한 것들은 아마 이분이 그걸 그리면서 아마 종합한 것이 아닌가. 여기 동아일보 요 얼굴과 비슷하잖아요. 딱 이렇게 얼굴을 틀어 이렇게 얼굴을 치켜든 모습하고 요가 좀 비슷한. 그래서 이상범이 그린 이순신은 이렇게 다부진데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점점 이순신 장군들이 이제 유순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 예. 예전에 친일파들은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항일 독립운동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우리 장군들 이런 사람들 다부지게 그리질 않아요. 왜? 다부지게 그리면 그걸 보고 우리 민중들이 뭘 얻겠어요? 저항의 힘을 갖죠. 그러니까 대부분 착하게 그려. 이렇게. 예,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것이 표준 영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 영정들이 대부분 친일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순에 빠졌어요. 순에 빠졌어. 그 이유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이제 여기 이제 장우성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거든요. 예? 아주 그냥 무슨 민신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서 무슨 장군의 기품이 나와요. 문신들은 항상 임금에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문신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손을 모아서 공손하게 그려요. 문신들의 그림은. 근데 무인들은 이렇게 딱 서서 칼 들고 또는 지휘봉 딱 들고 좀 깊은 게 그리거든요. 또는 한 발짝을 살짝 앞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동적으로 그리는데 이건 너무 정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이 우리나라 100원짜리 요 얼굴이야. 그래서 100원짜리 얼굴이 너무 착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영정 1930년대 현충사 정건하면서 했던 것을 요걸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다부졌던 요 얼굴, 요거, 어? 요게, 요걸로 바뀐 거예요, 요게. 요걸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확 다르죠? 이건 되게 기품 있어 보이잖아.
지붕 딱 들고 다리 쫙 뭔가. 근데 여기는 아우 저 착해요 이거 같아. 그 의미는 그거예요. 이분들이 화풍이 그래요.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씩씩하고. 근데 이제 일본 군인 그릴 땐 또 달라 이것들이. 어? 황군으로서의 뭐 천황폐에게 충성하지 할 때는 그렇게 잘 그리던 인간들이 꼭 우리 역사 영웅 그릴 때는 이렇게 유순하게 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자, 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논개를 그렸던 김은호, 예, 이것도 또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순천 충무사에 봉헌한 이순신 초상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로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별로 안 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화폐 속의 이순신. 요건 이제 또 우리 친일파했던 장우성이 그린 또 겁니다. 그래서 바꾸자 하는 게 계속. 예? 전부 다 저기 문신풍이잖아요. 한번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화폐 속의 얼굴은 딱 다부진 무인풍과 유순한 문인풍으로 두 개가 그려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 지금 이순장은 동상 중에 가장 다부지고 가장 역동성 있는 것은 진해 1952년도에 만든 이순신 동상입니다. 진해 시내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칼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되게 다부져 보이죠? 이렇게. 음. 자, 그래서 4291년이니까 52년도네. 예? 왜냐면 80, 아, 또 까먹었다. 하여튼 1952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어? 요게 우리가 만나는 최초의 진해에 있는 이순신 동상인데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진해 가가지고 이걸 봤어야 되는데 술 마시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못 봤습니다. 천추한입니다. 천추한. 예? 예, 실물을 못 봤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혹시 누구가 어느 분이 진해에 가시면 이렇게 사진을 좀 찍으셔가지고 우리 전용 밴드에서 좀 올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으면 올릴 텐데 안타깝게 실물을 못 봐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주구장창 그 충무로에 있는 저기 뭐야 세종로에 있는 충무공 동상에 있는 이순신 장군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동상과 이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역동성 있는 동상인지를 금방 이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죠. 가슴을 젖힌 채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 당당함이 느껴지는 장군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은 요거의 그 다른 문신풍에 비해서는 좀 역동적이 그래도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역동성 있으려면 사실은 딱 들어서 올렸어야 돼요. 올렸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지금 욕을 먹냐? 일단 1968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기부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각가였던 김세중이가 그 우리 시인 유명하죠? 김남조 시인의 부군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지 얼굴을 여기다 조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각 그 나중에 미술사학과에서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네 얼굴을 갖다 여기다. 그러면 김세중은 아니라고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무인풍에다가 좀 이렇게 다른 얼굴이 조금 있는 이걸로 바꾸자. 자, 그러면 자, 앞쪽에서 이거 이제 어떤 분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지금 비밀로 남겨두는 겁니다. 자, 요 좀 역동성 있고 그다음에 요 두 개는 요거는 다 무인풍이고 요건 되게 무인풍이죠. 근데 이제 요것은 이렇게 그 사당에 안치하는 거기 때문에 서 있는 모습은 원래 안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당에는. 그래서 이제 무인풍이지만 좀 앉아 있는 풍으로.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동상, 외부에 있는 동상은 앉으면 안 되죠. 딱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게 되면 요런 얼굴형과 요 진해의 요 다부진, 진해 요 다부진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데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죠. 몸은 이렇게 칼을 두 주먹으로 쥐고 있다든가 탁 지휘봉을 들고 있다든가 뭔가 있으면 되겠죠. 이 몸은
역동적으로. 근데 얼굴은 누구를 까시냐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 장군의 얼굴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잘생긴 사람? 근거가 있습니다. 자, 누구냐? 예전에 우리가 원균 봤잖아, 원균. 근데 원유철하고 똑같잖아요. 국회의원 원유철과. 초상화에 있는 원균 초상화하고요. 그 후손인 원유철이 있거든. 예전에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무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이 예전에 매국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어?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이해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원균의 후손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한번 신문에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찾아냈어. 그래서 원균 상과 그 원유철 그 두 분을 싹 딱 했더니 얼굴이 똑같아. 정말.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있으면 그 컴퓨터로 바로 검색하면 나와요. 원유철 원균 하면. 아, 제가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냐? 바로 이거 아니구나. 11번이죠. 자, 11번. 짜잔! 바로 요분입니다. 예. 이순 장군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경만 벗으면 어? 이분 그 예전에 그 저기 무령왕릉 흉상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3대가 그 공주에 뿌리를 둔 사람을 500명을 접수를 했어요. 그것도 40대. 그러니까 40살이 넘은 사람. 왜냐면 무령왕릉이 그때 돌아가셨거든. 아주 그때 돌아가셨다네. 그때 즉위하셨거든. 그래가지고 그 나이대 40대 나이대 맞는 사람 중에 공주의 3대 뿌리를 한 사람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500명 얼굴을 합성해서 그 무령왕릉에 있는 그 흉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도 가면 얼굴이 서로 비슷하다고. 왜냐면 거기서 토박이로 살았던 사람들, 공주, 논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얼굴형이 비슷해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같은 종래원을 했으니까 우리 같은 민족끼리 얼굴형이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표준 충청도이네요.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40대 아저씨. 그러니까 이순신 얼굴도 이분 얼굴을 표본으로 해서 그 덕수이 씨 문중에 한 40대 요분들 얼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으면 가능한 것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뭐 우리 잘 아는 해문 스님이나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여해재단도 마찬가지고 표준 영정을 재지정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이냐 할 때 이 후손.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징비록에 있는 요 이야기, 그다음에 고상한 이순신 살았을 때 과거에 같이 급제했던 고상 그 이분이 뭐더라? 고상한이라는 분이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 통제사는 나의 과거 시험 동기였다. 그래서 여러 날 한방에 함께 지냈다. 그의 언변이나 지혜로 볼 때 국가유기를 수습하는 재능을 지녔으면 분명했으니 신체가 풍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삐쩍 말았다는 뜻이에요. 신체가 풍부하지 못해 삐쩍 말았다. 그리고 얼굴 또한 예, 건순 위로 들어 말린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입이 조금 걸러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순 그리고 그래서 복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생기거나 날카롭거나 이게 아니고 되게 유순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그 중학교 때 되게 인기 없는 찌질이 얼굴형. 그런데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렇게 됐고 삐쩍 마르면서 이렇게 생긴 얼굴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제가 그때 예전에 코미디언 중에 그 있었거든요. 오재미 같은 막 그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이순 장군이 미남이라든지 후덕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후덕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마르고 입술이 올랐다. 그래서 요 얼굴형이 이제 그거 계산해서 징비록의 기록과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순신의 사람됨은 말과 웃음이 적었다. 그죠? 용모는 단아하고 곧아서 단아하고 곧았다는 것은 무인풍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마치 근신하는 선비와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전략을 구상하는 형태의 장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타고 막 나를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깊이 고민하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담대한 기운이 있었다. 예? 아무튼 이순 장군에 대한 형상은 이게 가장 두 개가 핵심이죠 얼굴이. 왜냐하면
그 허균이 이렇게 남긴 것은 어렸을 때 노랗고 이런 거지 얼굴 용모에 대한 것도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징비록과 고상원과 요 후순의 모습을 해서 예, 만들고 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역동적으로 만들면 이순신 장군의 얼굴에 좀 근접하는 표준 영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500원 예전에 500원짜리와 동전에 있는 것은 친일파 그 화가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표준 영정의 대부분이 그때 그분들이 다 그렸어요. 김원호라든지 그 뒤에 여기 요분들 그러니까 세 명 김은호 아주 대표적인 그다음에 김기창 김은호 그다음에 장우성 아주 3대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지금은 표준 영정 한 60개 되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것은 이제 새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 한 4, 50개는 전부 이 세 사람이 거의 다 그렸어요. 뭐 논계라든지 신사임당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거 율곡 이거 그래서 지금 표준영장을 그래서 논계도 지금 표준영장 다 바꿨고요 신사임도 바꿨잖아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신사임당도 좀 이렇게 예, 좀 의지가 좀 센 분으로 그래서 현재 이순신 장군의 얼굴은 이렇게 영정과 동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는 이순신 하면 항상 이분이 생각난다. 그래서 새로운 동상을 재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식이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옮겨야 되느냐 근데 이게 하나의 또 역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다 그래서 막 옮기자 하는데 또 이것도 예, 의도는 그런지 모르는데 또 이게 오랫동안 지나면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 이제 태극기가 박영우가 만들었잖아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근데 태극기가 항일 독립운동에서 수많은 독립운동들의 표상이 돼버리니까 태극기 자체가 이제는 독립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판단하기가. 하여튼 그래서 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바꾸자는 것과 표준 영정을 바꾸자는 두 개 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을 듣지 않으면서 조용히 있다가 너무 비겁한 건가요? 예? 대세를 따르는 거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괜히 주장했다가 욕 빠지러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얘기하고 오늘 얘기는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